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밌어지네요. 지은이는 와카미야 마사코, 옮긴이는 양은심, 발행은 가나 출판사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애플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개발자회의에 한 노년의 일본인 여성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직접 인터뷰에 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만 82세였던 이 여성은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 앱을 개발한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이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우며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6개월간 코딩을 공부하며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게임 앱 히나단을 출시한 것입니다. 원래 저자는 환갑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정도로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컴맹이었는데요. 40년을 근무했던 은행에서 정년퇴직 후 수다 떨기와 어머니 간병의 방법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너무나 매력적인 컴퓨터를 통한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만난 그녀의 삶은 날개를 단 듯 날아오르는데요. 아이패드로 고전악기 연주를 배우고 엑셀로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디자인하고 페이스북으로 친구를 사귀고 구글 번역기를 들고 자유여행을 떠나는 듯 우리가 상상하는 노년의 삶과는 많이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저자의 모습은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편견을 깨면서 인생 100세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역시 인생은 재미있어.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뭘 해봐야,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봐야,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서 저를 82세 웹 개발자라고 소개해 준 것도 이 나이에 최신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별났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예순에 붓글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옛말이지요. 앞으로는 여든의 취미 시작이라는 말도 드물지 않을 겁니다. 나이 탓을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이 나이에 공부 한들 뭐하나 라며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옷을 입깃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가에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노인이야말로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어야 더 건강해 보이고 기분도 밝아지니까요. 실제로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빨간색 옷을 입으려 합니다. 테드 강연회에 처음 나갔을 때도 WWDC에서 팀 쿡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사용할 사진을 찍을 때도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하나 더 말하자면 이 책의 집필을 제안받고 편집자와 처음 만날 때는 초면이기도 했고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기분이어서 분홍색 폴로 셔츠를 입었습니다.
옷은 1,000엔짜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집착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색상만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은 팀쿡 CEO와 처음 만난 날 입은 옷도 집 근처 역에 있는 가게에서 800엔에 산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나이 들수록 밝은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용모가 새하고 피부색도 어두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신경 써서 강렬한 색을 고르는 거죠. 옷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눈일랑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분에 맞춰서 옷을 고르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이 탓하며 포기한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일단 해보자는 정신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용기를 내서 나이의 벽을 허물고 실제로 해보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비웃으면 어쩌느냐고요? 그때는 나도 같이 웃어주지 뭐 라는 정도의 배짱을 갖는 게 좋아요.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뻔뻔하게 살고 있어서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늙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인생에 싫은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은 없다는 지론을 누누이 펼쳤던 바와 같이 저는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라는 경험을 하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지만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원 없이 살았습니다. 다만 죽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무섭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에 당장 살아갈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는다면 공포심에 잠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인간도 어차피 생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나이를 먹고 늙어 쓰러져서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나뭇잎 프레디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쓴 책인데 단풍나무 잎사귀 프레디가 봄에 태어나서 겨울에 떨어질 때까지를 그린 이야기지요. 겨울이 되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무서워하는 프레디에게 절친한 친구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무서운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렴.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 거듭해서 다니엘은 나뭇잎과 나무는 언젠가는 죽지만 생명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프레디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진 프레디는 물과 섞여서 땅에 스며들어 새로운 나뭇잎과 나무가 자라는 데 힘이 되어 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세대 교체를 하고 생명의 패턴을 이어가는 것,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늙어서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연명치료는 바라지 않아. 저는 무리해서 목숨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나이 많은 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연명을 한다고 해도 겨우 115살 정도까지 살 테니까요. 건강하게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 90대 정도까지 산다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을 가망도 없고 게다가 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내게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 유난히 많이 생각합니다. 건강이 유지되는 한
조금이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팀쿡 씨와 만난 이후 저의 발언 내용이나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많은 분에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준다면 최대한 그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의식불명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는 건 마땅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더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발신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맞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단연 마땅답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코스요리 같은 거.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이 들면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까운 장래에 걷는 속도가 느려질 테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틀일을 하게 되겠지요. 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투성이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처럼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람은 늙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그때의 단계를 온전히 잘 살아내려 하는 것 아닐까요? 테즈카 오사무의 명자 불세에 등장하는 불로불사의 인물처럼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 쓸쓸한 일일 거예요. 저는 인생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코스 요리의 매력은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대로, 메인은 메인대로,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모자란 듯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유년기, 소년기, 정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를 나름대로 만끽하는 게 산다는 것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훨씬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연령대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사회인으로서 고충이 커서 학창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지요.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실하지만 막상 자녀가 독립하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빈 둥지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바라지만 막상 은퇴하면 너무 많은 시간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알게 되는 게 있지요.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가벼운 옷, 가벼운 가방을 선호했어요. 종종 가벼운 것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젊을 때는 가벼운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가벼운 물건이 편하고 좋다는 걸 실감하고 납득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되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니 해도 인간은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에 대한 흥미가 왕성한 편이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가 점점 커지네요. 젊을 때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제각기 달라서 재미있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내면의 깊이와 다면성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 애플의 팀 쿡 씨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만약 젊을 때 만났다면 분명 너무 흥분해서 팀쿡 씨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팀쿡 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만 했겠지요. 하지만 82세인 저는 달랐어요. 물론 팀쿡 씨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내일 5천 명 앞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혼자서 연설을 해야 하는구나. 분명 몇 번이나 리허설을 하고 원고를 고쳤었겠지. 머릿속이 내일 일로 꽉 차 있을 텐데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대단하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상대해 주는구나 하고 팀쿡 씨가 놓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긴 팀쿡 씨는 긴장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팀쿡이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한층 더 강해졌지요. 팀쿡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팀쿡 씨처럼 회사의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찬반 양론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스티브 잡스 씨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경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흔히 훌륭한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땡땡 대학의 땡땡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의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인생의 단계를 만끽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길게 보면 달라진다. 자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코스요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나이 드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마치 그 사람만의 역사가 그려진 두루마리 그림을 보는 것처럼 신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문제였던 사람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일도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떠오르시지요. 중학교 동급생을 다시 만났는데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아이의 운동화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물건이 귀한 시대라 큰 사건이었지요. 선생님은 조용한 성격의 남학생을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의 옆자리에 앉던 저는 그 아이가 운동화를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부끄러워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동창회에서 그를 다시 만났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내가 억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교사가 되어 절대 학생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그를 교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는 선생님에게 도둑놈이라는 의심을 받은 불쌍한 아이였지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 일이 있었기에 그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점이 아닌 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양한 기준을 가질 것. 점이 아닌 면,
즉 모든 일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나이 먹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짧은 잣대만이 아니라 긴 잣대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별달리 고민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그건 긴 잣대를 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깊게 고민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오래 살다 보니 자녀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채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말하곤 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나름대로, 가지는 가지 나름대로, 오이는 오이 나름대로 자라면 되는 것이다. 자식의 장래를 비관하는 부모가 많은데 다른 집 자식은 오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토마토와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요. 바다 건너편의 파인애플과 니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로 같은 나라 사람만 상대하며 일할 때는 토마토 하나만 알아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파인애플이나 니치도 상대하며 일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통한다는 감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요.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현재의 잣대만으로는 안 돼. 짧고 긴 것 위에 미래의 잣대에 관해서도 상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가 있다면 이 잣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흐름을 보면 자식이나 손주 세대는 90세나 10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가 60에서 70세 정도까지 함께 살 테지요. 부모가 고령이 되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진 후에도 자식은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지요. 시대는 굉장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잣대로 자식의 장래를 점쳐도 될까요?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자식도 부모도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른바 인간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지요. 이런 사실을 자식이나 손주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력이 좋은 사람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균형 잡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인간력의 발달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얼마나 정보를 얻었는가 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맺어왔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만 인간력을 키울 수 있지요. 한 자녀 가정이 늘고 핵가족화가 일반적인 시대야말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 속에서 부딪혀가며 살아온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력 향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 또한 80이 넘은 지금도 인간력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그중 하나지요.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고 다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류가 없는 다른 세대 사람이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고마운 기회지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 사람들은 종종 정년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 후 20년 동안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인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이건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인지 이제까지 제 인생살이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추억뿐만 아니라 잘 안 되었던 일, 괴로웠던 일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경험 중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진다는 것,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아무래도 현역에서 은퇴했다는 기분이 들겠지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퇴직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리거나 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편이 단연 더 즐겁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종반에 접어들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제 두루마리 그림의 에필로그에는 어떤 일이 쓰일지 저 자신도 아직 상상할 수 없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지금까지 맺은 수많은 인연을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하고 멜로우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브로드밴드 스쿨 옆에 관여할 일도 없었을 테고 맞짱이 시니어 대상 게임 앱을 만들면 되죠 라면서 등을 떠밀어주는 친구를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구글 번역기를 쓸 수 없었더라면 CNN에 소개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렇게 책을 쓸 기회도 없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역시 인생이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내 머리로 상상하는 미래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상상외의 세계로 데려가 주는 것이 사람과의 인연이고 사회와의 관계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을 춤추게 하는 일을 더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을 쌓아간 끝에 맞이할 내일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게임 앱을 출시한 후 정신없이 변한 환경 덕분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진화해 갈지, 어떤 사람과의 인연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이 멈추지를 않네요. 언제든지 지금이 스타트라인. 컴퓨터가 있으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덤벼들었던 컴퓨터와의 인연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는 날개가 되어 제 세상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새로운 컴퓨터나 시스템이 발달해 가겠지요. 그러한 세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흥미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에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일 큰 벽은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물론 해보고 싶은 일을 죄다 반드시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걸 하지 않은 덕분에 시간이 생겨서 다음날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쪽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시작한들 여자인 내가 뭘, 우리 회사에서는 어려워, 여기는 시골인데 뭐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몇 살이 되었든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웃거든 같이 웃어넘겨 버리세요. 아무쪼록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시니어 라이프가 풍요롭고 활기차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시니어라는 말을 듣기에는 아직 젊은 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등을 밀어 드리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개성적이고 씩씩한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어집니다. 정말로요. 역시 인생은 재미있어. 나이 들었다고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뭘 해봐야, 이 나이에 영어를 배워봐야,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건 힘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때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탓을 하면서 스스로를 제약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CNN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미디어에서 저를 82세 웹 개발자라고 소개해 준 것도 이 나이에 최신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한다는 게 아마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별났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예순에 붓글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옛말이지요. 앞으로는 여든의 취미 시작이라는 말도 드물지 않을 겁니다. 나이 탓을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않고 이 나이에 공부한들 뭐하나 라며 머뭇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옷을 입깃거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니어가에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노인이야말로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밝은색 옷을 입어야 더 건강해 보이고 기분도 밝아지니까요. 실제로 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되도록 빨간색 옷을 입으려 합니다. 테드 강연회에 처음 나갔을 때도 WWDC에서 팀 쿡 CEO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사용할 사진을 찍을 때도 빨간색 옷을 입었어요. 하나 더 말하자면 이 책의 집필을 제안받고 편집자와 처음 만날 때는 초면이기도 했고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기분이어서 분홍색 폴로 셔츠를 입었습니다. 옷은 1000엔짜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옷에 대한 집착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색상만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실은 팀쿡 CEO와 처음 만난 날 입은 옷도 집 근처 역에 있는 가게에서 800엔에 산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나이 들수록 밝은색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용모가 새하고 피부색도 어두워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옷이라도 신경 써서 강렬한 색을 고르는 거죠. 옷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어디까지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눈일랑 신경 쓰지 말고
내 기분에 맞춰서 옷을 고르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이 탓하며 포기한다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일단 해보자는 정신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용기를 내서 나이의 벽을 허물고 실제로 해보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혹시 누군가가 비웃으면 어쩌느냐고요? 그때는 나도 같이 웃어주지 뭐 라는 정도의 배짱을 갖는 게 좋아요.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뻔뻔하게 살고 있어서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늙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일. 인생에 싫은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은 없다는 지론을 누누이 펼쳤던 바와 같이 저는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라는 경험을 하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하고 싶은 일이 잔뜩 있지만 내일 죽는다고 해도 후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원 없이 살았습니다. 다만 죽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무섭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에 당장 살아갈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를 받는다면 공포심에 잠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인간도 어차피 생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나이를 먹고 늙어 쓰러져서 죽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나뭇잎 프레디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네오 버스카글리아 교수가 쓴 책인데 단풍나무 잎사귀 프레디가 봄에 태어나서 겨울에 떨어질 때까지를 그린 이야기이지요. 겨울이 되면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무서워하는 프레디에게 절친한 친구 다니엘이 말합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무서운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렴.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 거듭해서 다니엘은 나뭇잎과 나무는 언젠가는 죽지만 생명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걸 프레디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떨어진 프레디는 물과 섞여서 땅에 스며들어 새로운 나뭇잎과 나무가 자라는 데 힘이 되어 줍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세대 교체를 하고 생명의 패턴을 이어가는 것,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라면 늙어서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합시다. 연명치료는 바라지 않아. 저는 무리해서 목숨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장 나이 많은 분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연명을 한다고 해도 겨우 115살 정도까지 살 테니까요. 건강하게 200살까지 살 수 있는 건 아니니 90대 정도까지 산다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을 가망도 없고 게다가 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내게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 유난히 많이 생각합니다. 건강이 유지되는 한 조금이라도 사회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팀쿡 씨와 만난 이후 저의 발언 내용이나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로 세상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많은 분에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준다면 최대한 그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의식불명 상태로 목숨을 이어가는 건 마땅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있더라도 계속해서 정보를 발신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맞짱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런 모습이 단연 맞짱답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코스요리 같은 거.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이 들면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까운 장래에 걷는 속도가 느려질 테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틀 일을 하게 되겠지요. 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투성이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처럼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람은 늙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그때의 단계를 온전히 잘 살아내려 하는 것 아닐까요? 테즈카 오사무의 명자 불세에 등장하는 불로불사의 인물처럼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 쓸쓸한 일일 거예요. 저는 인생을 코스요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코스요리의 매력은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대로, 메인은 메인대로,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모자란 듯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유년기, 소년기, 정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를 나름대로 만끽하는 게 산다는 것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훨씬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연령대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사회인으로서 고충이 커서 학창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지요.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실하지만 막상 자녀가 독립하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빈 둥지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바라지만 막상 은퇴하면 너무 많은 시간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알게 되는 게 있지요. 노년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가벼운 옷, 가벼운 가방을 선호했어요. 종종 가벼운 것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젊을 때는 가벼운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가벼운 물건이 편하고 좋다는 걸 실감하고 납득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되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니 해도 인간은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에 대한 흥미가 왕성한 편이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가 점점 커지네요. 젊을 때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제각기 달라서 재미있네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내면의 깊이와 다면성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 애플의 팀 쿡 씨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만약 젊을 때 만났다면 분명 너무 흥분해서 팀 쿡 씨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팀 쿡 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만 했겠지요. 하지만 82세인 저는 달랐어요. 물론 팀 쿡 씨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내일 5천 명 앞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혼자서 연설을 해야 하는구나. 분명 몇 번이나 리허설을 하고 원고를 고쳤었겠지. 머릿속이 내일 일로 꽉 차 있을 텐데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대단하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상대해 주는구나 하고 팀 쿡 씨가 놓여 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긴 팀쿡 씨는 긴장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팀쿡이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한층 더 강해졌지요. 팀쿡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팀쿡 씨처럼 회사의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찬반 양론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스티브 잡스 씨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경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흔히 훌륭한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땡땡 대학의 땡땡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식으로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의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인생의 단계를 만끽해보지 않으시렵니까? 길게 보면 달라진다. 자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코스 요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나이 드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마치 그 사람만의 역사가 그려진 두루마리 그림을 보는 것처럼 신이 납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그야말로 문제였던 사람이 큰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는 일도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떠오르시지요. 중학교 동급생을 다시 만났는데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아이의 운동화가 없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물건이 귀한 시대라 큰 사건이었지요. 선생님은 조용한 성격의 남학생을 의심했습니다. 그 아이의 옆자리에 앉던 저는 그 아이가 운동화를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때는 부끄러워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졸업한 후에도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동창회에서 그를 다시 만났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내가 억울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나는 교사가 되어 절대 학생을 슬프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그를 교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는 선생님에게 도둑놈이라는 의심을 받은 불쌍한 아이였지요.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어떤가요? 그 일이 있었기에 그는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점이 아닌 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양한 기준을 가질 것. 점이 아닌 면, 즉 모든 일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나이 먹어서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짧은 잣대만이 아니라 긴 잣대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별달리 고민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그건 긴 잣대를 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깊게 고민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신기하게도 오래 살다 보니 자녀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채소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말하곤 합니다. 토마토는 토마토 나름대로, 가지는 가지 나름대로
오이는 오이 나름대로 자라면 되는 것이다. 자식의 장래를 비관하는 부모가 많은데 다른 집 자식은 오이일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 토마토와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게다가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요. 바다 건너편에 파인애플과 니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처럼 주로 같은 나라 사람만 상대하며 일할 때는 토마토 하나만 알아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파인애플이나 니치도 상대하며 일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다 통한다는 감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요. 시대의 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지금 현재의 잣대만으로는 안 돼. 짧고 긴 것 위에 미래의 잣대에 관해서도 상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가 있다면 이 잣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흐름을 보면 자식이나 손주 세대는 90세나 100세까지는 무난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가 60에서 70세 정도까지 함께 살 테지요. 부모가 고령이 되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진 후에도 자식은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지요. 시대는 굉장한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의 잣대로 자식의 장래를 점쳐도 될까요? 유일한 공통점이 있다면 자식도 부모도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 연구하고 이른바 인간력을 키워갈 필요가 있지요. 이런 사실을 자식이나 손주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력이 좋은 사람이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균형 잡힌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인간력의 발달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얼마나 정보를 얻었는가 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간관계를 얼마만큼 맺어왔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람들 속에서만 인간력을 키울 수 있지요. 한 자녀 가정이 늘고 핵가족화가 일반적인 시대야말로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 속에서 부딪혀가며 살아온 사람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력 향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저 또한 80이 넘은 지금도 인간력을 키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그중 하나지요. 봉사활동을 하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고 다양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교류가 없는 다른 세대 사람이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고마운 기회지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 사람들은 종종 정년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 후 20년 동안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인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이건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인지 이제까지 제 인생살이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추억뿐만 아니라 잘 안 되었던 일, 괴로웠던 일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경험 중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진다는 것,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아무래도 현역에서 은퇴했다는 기분이 들겠지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퇴직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리거나 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편이 단연 더 즐겁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종반에 접어들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제 두루마리 그림의 에필로그에는 어떤 일이 쓰일지 저 자신도 아직 상상할 수 없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지금까지 맺은 수많은 인연을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하고 멜로우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브로드밴드 스쿨 옆에 관여할 일도 없었을 테고 맞짱이 시니어 대상 게임 앱을 만들면 되죠 라면서 등을 떠밀어주는 친구를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구글 번역기를 쓸 수 없었더라면 CNN에 소개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렇게 책을 쓸 기회도 없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역시 인생이라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내 머리로 상상하는 미래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요. 상상외의 세계로 데려가 주는 것이 사람과의 인연이고 사회와의 관계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을 춤추게 하는 일을 더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을 쌓아간 끝에 맞이할 내일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게임 앱을 출시한 후 정신없이 변한 환경 덕분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진화해 갈지, 어떤 사람과의 인연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이 멈추지를 않네요. 언제든지 지금이 스타트라인. 컴퓨터가 있으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덤벼들었던 컴퓨터와의 인연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는 날개가 되어 제 세상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새로운 컴퓨터나 시스템이 발달해 가겠지요. 그러한 세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흥미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에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일 큰 벽은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물론 해보고 싶은 일을 죄다 반드시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걸 하지 않은 덕분에 시간이 생겨서 다음날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쪽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시작한들 여자인 내가 뭘, 우리 회사에서는 어려워, 여기는 시골인데 뭐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몇 살이 되었든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웃거든 같이 웃어 넘겨 버리세요.
아무쪼록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시니어 라이프가 풍요롭고 활기차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시니어라는 말을 듣기에는 아직 젊은 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등을 밀어 드리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개성적이고 씩씩한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어집니다. 정말로요.